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한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식량 자급률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혜수 PD님에게 제가 기사 하나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어떤 기사일까요? 제목은 벼농사 지어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나을 지경이라는 기사고요. 올해 10월 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이 기사는 충북 농업인 단체 협의회가 지난달, 그러니까 9월 28일 청주 체육관 광장 일대에서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쟁취 충북 농민 대회를 열었던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요동치던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지자 이제 생존권의 위협을 받은 농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쌀값이 폭락하는 데 반해 필수 농자재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이제 농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2헥타르 가량의 햅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최종 생산량에 따라 추가 격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미국 종합처리장 경영 안정과 합리화, 수입 안정 보험 실시와 직불금 기반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농민들의 입장에서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농연 옥천군 연합회 김상태 회장은 정부는 2024년도 쌀 시장 격리하고 올해 나온 쌀을 사료화한다고 한다. 지난해 못 판 쌀이 아직 남아있는데 맞는 방식인지 모르겠다라며 농협이나 공공비축미가 아니면 이제는 일반 상인들은 쌀을 사지 않아서 판로를 걱정하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는 기후변화의 대기에 식량 위기를 걱정하면서 농업을 지켜가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연홍 옥천군 연합회 안내면회 우정미 회장은 이 풍년이 아닌 흉년인 상황에 수확량이 줄어드는데도 쌀값 80kg 기준인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확량이 줄어들어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쌀값이 보전되는 구조가 아님을 짚으시며 공급 과잉이 쌀값 하락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거꾸로 밥쌀을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네. 공급 과잉의 진짜 원인은 국내 평균 생산량의 11%에 달하는 수입쌀이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미국 종합처리장 합리화를 두고도 여러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지역 농협이 계속해서 쌀 소비 위축 등으로 적자 경영 사례가 늘면서 운영비 지원이나 벼 매입 자급 확대를 바라는데 정부가 경영 합리화 방침 을 답변으로 내놓다 보니까 미국 종합처리장이 결국 쌀을 사들인 뒤에서 다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농가 명의의 쌀을 가공 포장 판매하는 수탁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를 하셨어요. 결국 기존의 공익적 기능이 상실되고 농가 소득이 불안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농민이 농협에게 쌀값 대신에 판매 수수료를 받게 되면 농가 소득이 결국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농식품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들이 농민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은 상황들이 이 기사에 담겨 있어요. 그 농사 짓는 현장을 보면 800평, 900평, 1000평 땅 주인과 경작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흔하다라는 옥천군 농민의 유조봉 회장님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갖고 도지 얼마 내고 쓰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불금을 중심으로 농민 경영 안정화를 한다는 것은 땅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대안이 될 수 없다라며 농민수당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직불금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앞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건비나 농자재비, 약값, 기름값 등이 다 올랐는데도 계속 쌀값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정말 농민들을 힘겹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수학기가 다가오면서 쌀이 얼마나 우리 정부에게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농민들의 울부짖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그 내용을 아까 혜수 PD가 잘 읽어줬지만은 정부는 쌀이 너무 소비에 비해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는 적은데 많이 생산되니까 이게 뭐 수요와 공급의 경제 법칙에 의해서 쌀값이 낮아지는 걸 가지고 왜 정부 탓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입을 왜 해요?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공급 과잉을 원인으로 본인들이 뭔가 찾았다면은 밥쌀을 수입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 정책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의견에 충돌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화나는 지점은 그거예요. 쌀을 과잉 생산해서 참 농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과잉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조차도 과잉에 과잉을 더하는 수입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쌀과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정책들이냐? 쌀의 생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왜 줄이 네, 이상한 정책이네요. 네,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쌀의 생산을 줄이는 정책. 왜?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잉, 여러분 과잉 요거 다운표 붙여주세요. 정부의 말이에요. 과잉 생산되는 쌀의 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품종 전환을 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논콩. 네. 네. 어디서도 들어본 것도 있어가지고 혜수 PD님. 네. 그런데 저는 이 정책이 시작이 잘못됐지만은 그 방법론적으로는 어느 면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농민들이 화내실 텐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단은 쌀을 천덕꾸러기로 취급을 해. 아예 낙인을 찍어놓고 쌀 농가 보고 작목을 전환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화가 나죠. 이미 난 낙인을 찍혀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쌀이 지금 식량 자급률이 100에 도달했는데 밀은 1.3이다. 아니 국민들의 이 먹거리의 질적 수준과 먹거리 보장 안정 식량 자급률을 위해서 쌀 농가님들이 나서 주셔야 된다. 밀 재배로 바꿔 주셔야 된다. 밀의 자급률을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의 설명과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어야지. 니는이라네. 너희들은 정부의 예산을 갉아먹는 쌀 사는데 이 정부 예산이 이만큼이나 투자하라고? 맨날 이렇게 9월마다 10월마다 나와가지고 떼나 쓰고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놓고 이 전략작물 재배 이 시스템을 전환하려고 하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밀과 콩과 옥수수와 등등의 식량 자급의 그 사람의 주식이 되는 주곡, 곡물에 대한 자급률은 당연히 높여가야 되고 높여가려면 지금 짓고 있는 작물이 아니라 이것도 지어주세요라는 전략 작물의 정책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전략 작물로 가지고 가려면 정부가 아까 농민들이 얘기했듯이 농업이 그러면 국가 기반 산업이 돼야 하니까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산업임을 인정하고 농민들이 사실 그럼 공익적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익적 기능을 하는데 뭐 예산을 애초부터 지원을 해서 밀 정물로 전환하는 만큼의 뭐 예산을 더 많이 주든가 그런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충분히 주나요? 그게 농콩입니다. 그게 농콩이 그 예산을 충분히 줬나요? 그 네. 논작물에서 콩을 재배했을 때 농기계를 지원할 예산을 준다던가 네. 이런 약속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예산들이 농콩 재배에 많이 치중이 돼서 굉장히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아하. 다른 것들은 지원이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는 빵빵하니까. 그렇게 해서 논에다가 콩을 재배하게끔 전략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애시당초 쌀 재배하시는 분들을 악마화 해놓은 상황에서 모든 지원의 핵심들과 양과 수준은 다 농콩 재배, 전략작물 재배로 갖다 놨어.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네. 그걸 선택했어.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배신자로 막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안에서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쌀을 지키려는 사람과 저기는 예산 많이 준다니까 갈아탄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니까 농민들 사이에서 아예 갈등이 생겨버리는군요. 이렇게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식량 자급률 올려야 된다라는 바른 말이 안 먹히게 되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거고요. 네. 쌀이 얼마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는지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말 그 지자체 단위마다 식량 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었어요. 네. 그게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2022년에 나온 거죠. 음흠. 정말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쌀이 너무 많이 재배가 되니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도록 하라는 계획이 이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쌀 말고의 그 지자체에서 키울 수 있는 그 작목들은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전환을 하게끔, 그 전환 체계를 지역 단위에서 세우게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정책이 맞거든요. 네. 시작이 쌀을 줄이고 제발 그 전제 좀 안 깔고 정부는 왜 자꾸 쌀만 줄이고 싶어 하나요? 쌀만 수매를 해요. 네. 쌀만 수매 제도가 있어요. 쌀을 사줘야 돼. 예산이 들거든요. 아,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가 봐요. 그 지점부터 화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식량 그 지자체들마다 식량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식량 그 산업 계획을 세우게끔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마다 콩 얼마나 심을지, 보리 얼마나 심을지, 밀 얼마나 심을지 이런 계획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옥천군에서는 옥천군 계획을 당시에 살펴봐서 가지고 와봤더니 로컬푸드 유통을 확대하는 방향 하나, 자급률이죠. 이것도 지자체 자급률일 거예요. 네. 우리 안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우리 안에서 소비하는 시스템. 근데 로컬푸드에는 쌀만 있는 게 아닐 거니까. 네. 이것도 되게 예쁜 정책이죠. 그다음에 밭작물로는 우리 옥천군에서는 당시에 밀과 옥수수의 조직을 육성하고 가공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딱 찍어놨네요. 그랬는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 의문이 또 땅 들죠. 네. 왜 농콩 재배였을까? 밀 자급률이 콩 자급률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뇌피셜 추측입니다. 네. 이 자료에서 약간의 생각을 해봤어요. 재배 농가의 이거는 쓴 어떤 자료냐면 충청북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예요. 2022년도에 만들었고요. 지자체 단위마다 만든 것을 자료를 종합했던 것 같아요. 네. 미래 수급 현황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국산 밀의 재고량 급증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국산 밀의 재고량 급증. 급증이요? 재고량이 급증. 아. 우리 밀도 국산 밀도 안 팔리는구나. 국산 밀이 안 팔려서. 네. 국산 밀이 안 팔리니까 소비량이 안 따라와 주니까, 안 그래도 쌀도 소비량이 안 따라와 줘 가지고 과잉 생산되는데 1.3% 자급률이라서 밀 심으라고 했다가 지금도 자급률이 1.3인데도 재고량이 있는데 이것을 퍼센테이지를 높였다가 어떻게 처리해? 라는 게 의문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다라는 뇌피셜이 작용했고, 그래서 콩이구나. 왜냐하면 콩을 소비하는 게 더 많으니까. 콩은 28.6%나 돼요. 28.6%.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자급률이 이렇게 높지만 콩 소비가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콩도 농가 고령화와 이것은 콩을 안 심는 이유는 수익성 저하. 그래서 재배 면적이 감소. 그래서 콩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밀이 아니라 콩이 선택됐구나. 벼 대신 심는 작물로. 그렇군요. 이것은 저희 뇌피셜이지만 그럴싸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논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했군요. 네, 논콩이 등장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토론 지점이 있는데,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농사의 자목 전환은 필요하고 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필요했는데, 하필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쌀을 악마화해놓고 전환하려고 하니 이게 감정의 동요가 그렇지가 않은. 그렇죠. 그래서 왜 필요한 정책을 해나가면서도 이렇게 욕먹는 방식을 선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입부터 멈췄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입은 왜 못 멈춘 건가요? 쌀. 수입은 그 무역할 때 그 정도의 무역량을 하기로 합의가 된. 이미 그래서 그건 멈출 수는 없는 네, 건가요? 이미 약속이 된.
그 약속을 할 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막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밀도 89년 전에는 수매를 했단 말이에요. 네. 밀 다시 수매한다 그러면 재배하실걸요? 그쵸. 근데 정답은 어쩌면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콩을 수매하고 밀을 수매한다고 하면은 심으실 것 같아요. 그쵸. 판로가 확실하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파니까. 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네. 벼와 관련된 그 토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그 쌀 재배 농가가 또 하나 더 씌워진 약간의 뭔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작물보다 재배하기 쉽다라는 거를 계속 받아요. 쌀이요? 네네네. 왜죠? 논이 똑바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경작지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작물보다는 어쨌든지 규모화해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이에요. 아. 어쩌면 쌀 재배 농법은 인간이 발견한, 인간이 발명 발견 어떤 게 적합한 단어일까? 가장 많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작목의 만남일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아시아 지역이 쌀을 필연적으로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물이 풍부한 지역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밭작물들이 아직 우리가 특히 예쁜 땅이 우리가 뭐 곡창지대, 중국의 그 넓은 곡창지대 그런 것이 사실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기계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막 대규모로 심어놓고 막 헬리콥터로 농약 뿌린다잖아요. 미국은.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안 되죠. 네. 그 정도의 땅 크기가 없죠. 네. 기계화가 어렵고 그래서 기계화가 다른 작목들 중에 정말 기계화가 잘 돼가지고 기계 돌린다라고 본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쌀은 그나마 기계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쌀 농사 짓기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쉽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쌀은 농사 짓기도 쉽고 국가가 사주는데 가격 그거 떨어진다고 매년 나와서 뭐라고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시선 자체가 너무 뭐 자기 거 뭐 주는 선심 쓰는 그런 시선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많이 나쁜데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은근히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게 문제인데 네. 그래서 벼 재배 농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쌀 농사 한번 지어봐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잠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싶은. 게다가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쌀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 옥천에서 쌀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랑 그나마 대한민국 안에서 곡창지대라고 있는 전남도의 네. 쌀 재배 농가의 대농은 경작지 규모가 쌀이 단위 수가 달라진대요. 아, 그건 그냥 그쪽에 여행만 가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쌀 농가 이 가격 조정이나 이 지원들이 이게 뭔가 이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너무 특정한 소수에게 몰릴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실제로. 아. 진짜로 해요. 전 들었어요, 실제로. 아. 그래서 이건 뭘까? 저 논리들이 다 뭔가 깨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서 깨어 나가야지 이 쌀 농민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식량 자급률을 지켜야 된다. 식량 전쟁이 온다. 이 단순한 구호 가지고는 이 논리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쌀은 늘 도돌이표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농민 수당이 답인가도 싶고. 네, 여하튼 그러하옵니다. 네. 뭔가 그냥 국가가 이 농가는 다 공무원처럼 전부 다 수매하고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 필수 작물들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든다고 해도 어쨌든 솔직히 농업에 우리가 쏟는 관심이 국가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의 중요성, 그 식품 산업이나 가공품에 쓰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사용하는 예산을 좀 더 농업의 기초 산업에 좀 쏟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던 공동 생산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농민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0%가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업 정책이 인구 10%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먹거리는 5천만 인구의 정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사고의 전환과 그 패러다임 전환이 진짜로 필요하니까 공동 생산자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쌀 재배가 콩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농콩이 되는지는 사실 몰랐고요. 네. 무튼 당연히 농콩이어서 농콩이라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콩이 등장하니까 콩의 자급률을 올리겠다고 정부가 마음을 먹었으면 가공식품에 대한 개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겠다라는 기대를 했었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그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거와 동시에 식량의 뭔가의 뭐라고 할까 위기? 왜냐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콩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성분이 드디어 제대로 각광을 받겠고 제대로 이게 뭔가 조명을 받겠고 콩의 그런 영양적인 것들이 많이 막 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 정부였나 전 정부였죠. 이 전전에서 식량 정책으로 하나 중요하게 나왔던 게 곤충과 관련된 거였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의 나쁜 추억이 있습니다. 있으셨구나. 네. 어쨌든. 네. 단백질 요소를 이제 육류로 하는 거가 한계점, 임계점이 도달했다. 그래서 곤충 식량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네. 사실 물론 우리 그 고대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는 수렵인 시절에 곤충을 먹었어요. 그런데 네. 그 수만 년 동안 곤충을 안 먹게 된 그 역사적 진화가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있다고 보고 단백질 원의 그 다양성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웬 육류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곤충을 얘기했을 때 진짜 화가 났던 게 콩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왜 곤충부터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 쌀 재배 농가가 콩을 키울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전략을 정부가 짰다라는 단순한 이 문구만 보고 되게 신이 났었단 말이죠. 아하. 이 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전환시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네. 그래서 나 막 두부 얘기도 해야 되고 막 두유 얘기도 해야 되고 두부 공장 두유 공장이 옥천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농민들이 당장에 농콩에 대한 이 반응이 거부 반응이 막 이만큼 있으니까 얘기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곤충이 먹는 거가 아직은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콩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인간이 두부라는 이 정말 완성식품을 개발하는 건 정말 진짜 센세이셔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경이적인 방법으로 이 네. 콩을 갈아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에 대한 콩사랑이 지금 농콩 재배와 쌀을 악마화한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콩 얘기만 해도 진짜 1시간을 넘게 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두부 나오면 진짜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하튼 제2녹색혁명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시작돼야 되고 제가 마음껏 어디 나가서 콩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색혁명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세대는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점에서냐면요. 그 식량이 중요하다? 그 먹거리가 예전처럼 뭔가 대규모화된 그 시스템으로 산업화로 되는 게 아니고 먹을거리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래도 좀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앞선 녹색혁명과 새로운 녹색혁명을 이야기하셨을 때 저 대학교에서 배웠던 수업도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미 그 대규모로 산업화해서 가는 시스템 아까 얘기한 그런 GMO 같은 그런 개발하는 방식이 기존의 우리의 그 뭐랄까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기아나 그 전쟁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연구 자료로도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곤충을 먹거리로 개발할 때 결과적으로 또 곤충을 밀식 사용합니다. 곤충을 밀식 사용하면은
소돼지 닭을 밀식 사용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마리 수가 엄청나요.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밀식 사육장이 세상에 안전이 100% 담보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게 뭐 지진이라도 나서 뭐가 열려 수백만 마리가 갑자기 쏟아져 나와. 그러면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될? 인간은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쵸. 아니 우리가 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무궁무진한데. 심지어 지금 개발된 식품조차도 소비자한테 닿지를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2의 녹색혁명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뭔가 그 곤충 사육을 하려면 또 과학이 들어가요. 그 사육장이 정말 과학시설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풀어나가는 건 진짜 그 시설 다 견학 다녀오셔야 돼 진짜.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콩찬양대가 돼요. 정말로. 네. 그러면 콩찬양을 들으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의 Stay for a Night 들으면서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늦게 wake up 보는 방전돼 있어 아무 연락 없어 넌 짧은 산책 끝은 카페 어느새 차디 찬 공기는 뭔지 모를 something 오늘만큼은 나 왠지 기분이 낯선 것 같아 힘든 고민도 슬픈 생각도 이젠 말할게 Baby just stay for a night 커져가던 불안 매번 조급한 마음 넘어 날 비추던 your eyes Oh baby 말 없는 달 늦은 밤 새벽 그 사이 돌고 돌아도 닿지 못한 널 생각하면 난 이 기억 속에 익숙한 도심 고요한 time 내겐 나보다 중요한 순간 혼자일 땐 유독 더 깊은 밤모소란한 낮과는 달라진 공기와 소리들 속 뭘 흐렸던 눈앞이 선명해지는 걸 느껴 yeah. 솔직하게 난 네 앞에 서는 순간을 그려왔어 내 하루에 들어와 이제 말할게 Baby just stay for a night 커져가던 불안 매번 조급한 마음 넘어 날 비추던 your eyes Oh baby 말 없는 달 늦은 밤 새벽 그 사이 돌고 돌아도 닿지 못한 널 생각하면 난 이 기억 속에 이젠 보여줄래 Come and look at my eyes 우후 긴 밤을 지나 Baby just stay for a night 커져가던 불안 매번 조급한 마음 넘어 날 비추던 your eyes Oh baby 저무는 달 늦은 밤 새벽 그 사이 깊고 깊은 이 어둠에도 너를 생각해 나 오랜 내 밤을 oh, Baby just stay for a night Baby just stay for a night